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돈을 떼인 채권자분들이나 사기를 당한 분들에게 정말 냉정하게 한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채권자분들이 못 받은 돈 때문에 저희 회사에 선불이나 착수금, 무슨 조사 비용 같은 거 없이 편안하게 무료로 접수하고 의뢰를 하고 계시죠. 접수 후에는 조회 및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10일 이내에 관리팀이나 추심 담당자들이 조회 결과와 회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뢰가 들어오는 채무자들 중에는 정말 악성 채권이나 악성 신용불량자인 채무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위장 전입 등으로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는 그런 채무자들의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만약 채권자분들에게 의뢰받은 건이 악성 채권으로 판단되면 저희 직원들은 정확하고 냉철하고 사실 그대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채권자분들 중에는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통장에도 압류하고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의 법조치를 말씀하시면서 해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아니, 수십 건의 신용불량 상태인 채무자에게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이 벌써 압류한 계좌에 돈도 없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압류를 넣자는 채권자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또 쓸데없는 법비용만 쓰면서 법원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세금만 더 내고 싶은 마음이신 겁니까? 그리고 채무자가 악성 신용불량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해달라고 하는 채권자들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돈을 못 받고 있는 답답한 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법비용으로 또 돈을 날리고 싶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접근해서 자신이 전부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다 받아줄 것처럼 달콤한 말로 접근해서 법비용이나 받아가고 성금이나 받아가는 사기꾼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발 채권자분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 채무자에게 돈 떼인 것도 모자라서 또 돈을 떼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방송 수십 편을 찍으면서 계속 선물 주지 마라, 제발 좀 사기를 당하지 말라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런 사기꾼들에게 채권자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무료로 조회하고 접수해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 채권자 한 분이 사기를 당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전화 온 분은 예전에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용상태가 너무나도 불량했고 등초본상의 주소지도 위장 전입에 단 하나의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권자분에게 채무자의 상태가 너무나도 불량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상을 말씀을 해드리니까 채권자분은 다른 건 모르겠고 너무 억울해서 지금 당장 돈을 받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무슨 법조치든 다 하고 싶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상황에서 법조치를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돈만 날리는 상황이 될 거라고 거듭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분이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해지를 해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떤 힘든 일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이번에 그 채권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전화가 와서 저한테 처음 하시는 말이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채권자분이 의뢰한 채무자를 조사하고 지금 바로 회수하기가 힘들고 법조치를 해도 채권자분 돈만 날리게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렇게 제가 말하니까 이 채권자분이 답답했나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돈을 받아주겠다는 업체들을 검색하다가 한 업체를 알게 되었죠. 무슨 심부름센터라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된 거죠. 그 심부름센터 직원은 채권자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채권자분이 고민하는 그런 사건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채무자를 바로 찾아내고 채무자가 돈이 없어도 채무자 가족들을 족쳐서라도 다 받아내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채권자분은 의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업체 직원은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사건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하면 우리가 채무자 뒷조사하고 미행하고 잠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착수비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고객님이 너무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렴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분은 그 돈을 주고 의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의뢰한 지 한 달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해서 그 심부름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무슨 돈 받는 게 쉬운 줄 압니까? 그냥 좀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세요. 알아서 받아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채권자분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선불로 300만 원까지 주고 의뢰를 했으니까 그냥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3달이 흘렀죠. 그런데 그 업체 담당자는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그 이후에는 채권자분의 연락처를 차단까지 했다는 겁니다. 채권자분은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현금으로 돈을 줘서 증거 자료도 없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뢰한 부분이 불법인가도 싶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걱정했다는 겁니다. 또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소액이다 보니까 또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찮고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공신력 있고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일 큰 신용정보회사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 영업 및 접수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를 만난 신용정보회사 영업 담당자는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신용정보회사라고 소개를 했죠. 그리고 모든 조회 시스템이나 엄청난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있다고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채권자분은 그래 여기다 생각하고 또 사건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영업 담당자는 우리한테 의뢰하려고 하면 채무자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비용으로 착수금 3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채권자분은 300만 원에 비하면 3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의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의뢰를 했죠. 그리고 의뢰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드디어 땡땡 신용정보회사 추심 담당자가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분에게 추심 담당자는 지금 이 채무자는 너무나도 악성 신용불량자고 많은 채무로 인하여 회수하기가 힘듭니다. 장기 관리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열받아서 채권자분은 아니 영업 담당자가 회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말이냐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면 선불로 들어간 3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땡땡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조회하는 비용으로 들어간 선불을 왜 돌려주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불법도 아니고 당연히 조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왜 따지냐고 성질을 내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채권자는 그 회사 본사 감사실과 금융감독원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죠. 채권자는 정말 세상 뭐 같고 진짜 사기꾼이 넘쳐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을 얘기할 곳도 없어서 인터넷에 글을 적었죠. 그런데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자신들은 정말 이 돈을 받을 자신이 있고 무조건 받아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이 채권자분이 댓글 중에 믿음이 가는 법무사 사무실에 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법무사니까 절대 사기를 치거나 내 돈을 떼먹지 않을 거야 하고 안심을 하고 의뢰를 했죠. 의뢰를 받은 법무사 사무실은 채권자에게 일단 채무자를 압박하려고 하면 은행 계좌에 압류도 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해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법무사가 말한 대로 채권 압류 비용으로 70만 원을 주었죠.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한다고 추가로 30만 원, 총 1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법무사로 연락을 해보니까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했는데 잔고가 몇만 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의 경합 사건까지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무런 소득도 없이 채권자는 법비용만 또 날리게 된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떼인 돈을 받으려고 심부름센터,
땡땡 신용정보회사 법무사에 돌아다니고 돌림 당하면서 4, 500만 원을 쓴 자기 자신이 정말 바보 같고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단 한 푼의 비용을 받지 않고 그 채무자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얘기해준 제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결국 돈을 받지 못하고 온갖 선불에 그리고 법비용만 날려버린 채권자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온갖 광고를 보면 돈을 받아주겠다는 광고가 넘쳐나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홍보 문구를 보면 전부 대한민국 채권회수 1등, 업계 1등 이런 말들이 난무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이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 2등, 3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세일신용정보에는 추심 직원들이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2021년 현 시점까지 제가 실적과 회수율은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본사로 직접 확인한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 말을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상위 1%도 아니고 상위 0.1%가 하는 말이라면 어떤 추심 직원보다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서 선불을 달라고 하거나 계약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놈들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아니 여러분, 단순하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평균 회수율이 10%에서 15% 사이입니다. 그럼 80% 이상 회수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채권자 10명을 만나 선불로 계약을 하면 10명 중에 8명의 이상의 채권자는 회수도 안 되고 선불만 떼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그 땡땡 신용정보회사가 영업부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선불을 받아 회사를 지탱해가고 있는 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정말 회수가 안 되는 그 80%의 채권자의 수많은 민원과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수많은 채권을 20년 동안 관리하고 많은 직원들을 교육하고 강의해온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로 돈을 다 받아줄 것처럼 접근해서 선불 몇십만 원 뽑아먹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법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일부러 될 것처럼 법조치를 시키고 뒷돈 받아먹고 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롱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몇 달, 한 1, 2년 일하고 그만둘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원망과 민원에 신용정보회사에 선불로 영업하는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은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과 제 소속의 직원들은 같이 일한 지가 최소 13년 이상 된 장기 근속자들입니다. 하지만 제 철칙이 절대 채권자들에게 선불을 받지 말라는 거죠. 채권자분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거머리처럼 피를 쭉쭉 빨아먹는 선불 영업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채권자들과 한 배를 탔다는 마음으로 채권을 바라보고 해결점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채권 주심의 기본이죠. 그런데 한 배를 타놓고 돈만 쭉쭉 빼먹고 채권자는 자초되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선불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은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채권자에게 선불을 못 받으면 급여가 얼마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 말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직원분들, 추심이란 말이 사전에 보면 찾아내서 받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을 채권자에게 찾아내서 받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채무자에게 정당하게 추심해서 받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채권자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50편 넘게 영상을 올리면서 절반 가까이의 영상에서 절대 선불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사무실로 오는 하루 수백 통의 전화 중에 수십 통의 전화는 오늘 내용에 관한 하소연이었습니다. 도저히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채권자분들은 그렇게 돈 떼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십시오. 그게 더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무료로 추심 접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자분들이 접수하고 나서 보통 10일 정도가 지나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를 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사무실 직원들도 전부 희망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채무자의 조회 결과가 너무나도 좋고 회수가 즉시 되는 사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채권이 접수되는 사건의 80%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직원들에게 채권자들한테는 정말 정확한 사실만을 통보하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사실을 숨기고 될 것처럼 얘기하면 채권자들은 희망 고문으로 더 힘들어할 거라고 제가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접수 후에 안 좋은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와 우리 직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저희가 무료로 접수하고 힘들게 조회한 뒤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까지 내시는 분들을 한 번씩 보면 정말 회의감이 들 때도 많죠. 채권자분들과 저희는 협력해서 서로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입니다. 정말 고통받고 큰 난관에 부딪힌 분들을 위해 제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모두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게 용기를 주시길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이성훈TV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훈TV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